네, 오늘 주제는 저희들의 모든 심리학 정신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그 결정적인 배경 또는 이론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인데요. 한번에 이어서 그 심리학 정신적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외부 환경, 자극, 내적 환경, 자극, 그리고 자극, 반응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그때 나는 다른 별 문제는 없고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 돈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원래 그 뜻이라는 거죠. 그 뜻하는 바가. 음. 그래서 문제 해결을 돈으로 얘기 나오고 그럼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경제학을 공부해라. 아니면은 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좀 그때 좀 이성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정신을 놓았구나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좀 그때 좀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돈이 문제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뭐 금융학, 어떤 돈을 버는 거에 관련되는 어떤 뭐 사업,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논리로 갔던 거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원칙은 제대로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원래의 뜻하는 바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나는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문제이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꼭 그분에게 명쾌한 답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 질문, 이분이 지금 그 원하고자 하는 답은 돈 문제 자체냐,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든 문제이느냐, 이 문제는 원래 어느 쪽일까요? 돈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 거니까요. 네, 예, 돈이다. 네, 돈이다. 예,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외부적 환경인 돈을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후자이겠죠. 그렇죠. 만약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신상치료의 차원이나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진단할 때 돈이 지금 현재 없어서 힘드는 문제 또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건대로 풀어갔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어떤 분이 입장을 가져도 그것이 신상치료의 차원이나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점 이렇게 인도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점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관점, 시각 또는 이거에 관련되는 힘든 점과 고통되는 점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된다는 관점이었었던 거죠. 외부에서 어떤 자기의 지금 돈이 없는 환경, 현실적으로 그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사건 또는 일어나는 일, 자기 처지 그런 것을 보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구나. 그렇게 일단은 접수를 했다는 거죠. 순서가. 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님 전번에 그때 토요일 특강 있죠. 네, 그 특강 참석하고 느낀 점, 또 궁금한 점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느낀 점은 이제 내 안에 이제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있는데 특히나 외부 환경을 내가 인식한 외부 환경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뭐 느낀 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느낀 점은 외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나한테 어떤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음, 똑같이 받아들이시네. 예. 네, 좋아요. 우리 파다님 항상 표현이 좋아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심리학 정신적 문제나 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주제들 있잖아요. 뭐 인생, 삶, 내 자신, 우울, 고통, 희노애락 등등 있잖아요. 그것이 신상치료의 차원이나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외부 환경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반응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형성하는 그 과정이 처음엔 무조건 외적인 환경의 자극, 그다음에 대한 반응이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적 자극, 반응에 대한 또 내적인 반응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라는 점. 예를 들어주세요. 직장 상사가 아주 불친절하고 거칠게 대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화도 나고 그리고 이 직장을 때려칠까? 아니면 내가 저 상사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별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직장 상사가 언성을 높이고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직장 상사가 함부로 날 대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외부 환경 자극을 받아서 반응이라는 거죠. 그 외부 환경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 전체적인 이 감정, 느낌, 생각 있잖아요. 이게 자극을 받아서 반응이라는 거죠. 일단 그것이 핵심 축이라는 거죠, 원칙은. 그 자극은 영어로 스티뮬러스라고 그러고 반응은 리스폰스, S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SR 하면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느끼고 왜 화가 나고 왜 불평이 생기고 왜 괴롭고 왜 우울이 오고 그 부분은 일단은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칠은 아니면 힘든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화, 분노, 거기에 못 견딜 것 같은 막 속상함 이런 감정들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 이유가 똑같은 그 외부 환경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자극을 받아서 담담하거나 또는 무난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화가 올라왔어도 조금 지나면은 다시 잠잠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외부 환경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내 반응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개인이 반응하는 시스템. 그러면 이제 엠마는 그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그 개인이 갖게 되는 형성하는 스트레스, 우울, 강박,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그런데 내부 자극에서도 오는 내 반응이 있다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반응에 대한 그 다음 또 반응을 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극, 그 반응이 한번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한 또 그 다음 자극, 다음 반응, 그 다음 반응에 대한 또 그 다음 자극, 반응 이렇게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를까? 일단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내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자신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리마인드로. 그게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지. 순서가 그렇게 된다. 정리를 해보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개인적인 자극 반응 시스템이 중요한데 내 개인적인 자극
반응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첫째,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 둘째는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나의 반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네 번째로는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가만히 집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개념을 떠올리거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감정이 또 거기에 대한 자극, 반응이 또 생긴다는 점이거든요. 자극, 반응은 두 개가 있나요? 그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하고 내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이 두 개, 그 체계가 있고 그리고 자극,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 자극적인 반응이냐, 그다음에 정상적 자극적인 반응이냐,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자극 반응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환경 자극하고 내부 환경 자극하고 이 두 가지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외부 환경 자극, 내부 환경 자극,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두 개가 시작점이고 반응은 긍정적인 자극 반응, 부정적인 자극적인 반응, 올바른 자극 반응, 올바르지 않은 자극 반응 네 개의 반응으로 종류와 유형으로 이해하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이 이 반응에 대한 그다음 또 내 자극 반응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다음 자극 반응, 그다음 자극 반응, 그다음 자극 반응 연쇄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성질이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의 자극의 반응이 있고 내부 환경에서의 자극 반응이 있고 이 두 개는 그대로가 유효해요. 두 개가 동시에 자극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야 평소에 내가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닥치는 경험, 사건, 인간관계 그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곰곰이 생각하고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절망적이잖아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먼저 외부 환경으로만 일어난다고 한 게 아니고 외부 환경으로 자극, 그다음에도 반응이 일어나고 내부 환경에 대한 자극, 그 반응도 일어난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네 가지의 자극, 반응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정리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자극, 반응, 부정적인 자극, 반응, 올바른 자극, 반응, 올바르지 않은 자극, 반응 또는 네. 정상적인 자극, 반응, 비정상적인 자극, 반응.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자극의 반응이 그다음 또 자극, 반응을 또 그다음에 또 들어간다. 그리고 그다음 자극, 반응은 또 그다음 자극, 반응을 또 야기하고 일어난다. 이렇게 이런 성질의 것이구나.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자극에 네. 대한 반응이야. 근데 이 자극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 자극, 그다음에 내부 환경의 자극.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극, 반응을 한 거 있죠. 화가 났어요. 그 자극, 반응에 대한 또 자극,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들면 상사가 괴롭힌다는 외부 환경을 내가 인식하면서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상사의 행동을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인식한 자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냈다고 화를 냈다라는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내 스스로 화난 걸 인식하는 순간 그건 나의 반응을 인식함에 따른 자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 반응은 내부적 반응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 그 사람의 그 환경,
자라왔고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극과 반응으로 나눠서 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3차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또 깊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4차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저는 소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하면 일단 설명이 돼요. 모든 이치가 그 자체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가 되는데.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것들 자극의 반응이 다양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이 반응에 대한 또 자극, 또 반응, 반응에 대한 또 자극, 반응. 이렇게 하게 되면 심플하고 깨끗해. 그리고 부당한 자극 반응을 하느냐, 긍정적인 자극 반응을 하느냐, 또 올바른 자극 반응을 하느냐, 올바르지 않는 자극 반응을 하느냐, 정상적인 자극 반응을 하느냐, 비정상적인 자극 반응을 하느냐 있죠. 이 자체를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 나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 반응과 부정적인 자극 반응이 존재한다. 그리고 올바른 자극 반응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자극 반응이 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여기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는 기준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애매합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상식적이고 타당성하고 적합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으로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올바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내공을 쌓아서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내가 내부 환경 자극은 외부 환경 자극 그다음에 그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까 직장 상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통장을 바라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게 다 외부 환경 자극이잖아요. 내 현실,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 또는 인간관계, 내 처지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 자극, 반응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뭘 생각하거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극 또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 반응이 두 가지 소스로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경험 또는 현실적인 그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고민에 빠거나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걸 설명하려면은 내부 환경, 자기가 내적에 있는 부분을 스스로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자극, 그다음 반응이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환경은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극, 반응은 두 가지 소스로 온다. 그리고 자극, 이 반응은 네 가지 유형과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자극, 반응은 네 가지의 유형의 종류에 있는 채로 또 그 다음 자극, 반응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자극, 반응을 또 한다. 그래서 무한히 깊은 자극, 반응까지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의 형태나 힘든 점이나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증이나 불면이나 이런 일을 이제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원인이 외부 환경인지 아니면 내부 환경으로 인한 본인의 생각인 건지를 정말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풀 수 있잖아요. 본인이나 내담자나 상담자가 다. 제가 근데 잠깐 말씀 네.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는 요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구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반응, 인식, 자극 이런 부분에 대해 박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점이라는 게
좀 저는 좀 크게 와닿았어요. 외부 결정적이죠. 환경이라는 직장 상사가 있든 아니면 내부 환경에서 내가 뭔가 내 생각을 통제 못한다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 그거가 크다라고 인식하거나 외부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할까 아니면은 그거를 왜 크게 생각할까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부 환경에 대해서 느꼈을 때가 저 맨 처음에 보셨을 때 되게 표정부터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아이가 아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불안에 휩싸여서 내가 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서웠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 가서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회사 일을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지 모를까에 대한 또 다른 불안감이 저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내부 환경의 어떤 인식 부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내 외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한테 불안한 내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 불안함이 나를 통제해버려갖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더 커져서 회사 일도 이제 내 맘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저를 나락으로 더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더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차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되게 이상했던 것들이 회사 사람들이 이제 나를 뭐 욕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외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걸 인식을 예전과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은 체계를 잡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하려고 하시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있는 현상을 내가 인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게 더 포커스가 아닐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 파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씀 있죠.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걸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가 소개했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가는 거구나 라고 부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인식한다. 이 카테고리 있죠. 이걸로 그 인식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규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왜 똑같은 그런 환경 또는 내부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개인이 그 어떤 부정적인 자극, 반응하는 것들을 내용을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이분이 어디서 왜 부정적으로 자극 반응하고 있구나, 비정상적인 자극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총 8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알아서 혼자서 노력도 하고 인터넷도 뒤지고 공부를 해서 해결을 찾는 방법이 이잖아요. 이 부분이 자신이 지금 부정적인 자극에 반응을 하느냐 또 긍정적인 자극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인 자극 반응을 할 때는 내가 왜 부정적인 자극 반응을 하는가 있죠.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찾아내도 원인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고
이게 계속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결론은 오늘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자극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스타일 방식이 다 존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참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한 가지 갑자기 떠올라서 뜬금없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박사님이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집단 상담 치료 이론과 이거 실습 이렇게 유도하시면서 그 어떤 그 뭐 주제 유도 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 기능적인 말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치유 기능적인 말을 통해서 하는 게 내가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다다님이 궁금하신 점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집단의 역동을 활용해서 치유를 촉진하고 더 가증시킨다, 더 속도를 내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단에서 서로 그 문제랄까 주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치유랄까 긍정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듬뿍 주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하는 게 집단 상담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집단의 에너지, 집단의 역동 에너지, 또 집단에서 오는 힘을 치유 기능적으로 잘 전환하게 되면 큰 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신경이 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도를 했는데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 기능적으로 말을 하세요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좀 교훈을 얻었죠, 이번에. 힘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